삼박자 분석을 통틀어서 제일 괜찮은 업종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비메모리 반도체 꼽고 싶은 거죠. 그냥 반도체가 아니고.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의 시장 점검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날짜가 3월 27일이잖아요. 토요일이잖아요. 네네. 이제 곧 4월이 다 네네. 다가오는 건데, 네네. 그럼 이제 3월 장도 며칠 남진 않았으니까 네네. 이 정도 정리를 한다면 네네. 4월에는 좀 투자 방향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저런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네. 결국은 아까 제가 이번 달에 5가지 이슈에서 기술주 대 뭐 전통주 또는 뭐 성장주 대 비성장주 또는 뭐 가치주 뭐 이런 구분을 하면서 이쪽 가치주 쪽이 더 잘 갔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4월의 핵심도 결국은 2, 3월 달에 잘 갔던 철강주, 조선주, 네. 건설주가 잘 갈 건지 아니면 2, 3월 달에 조정을 받았던 전기차 또는 자동차 또는 뭐 반도체 이쪽이 갈 건지 네. 그거에 대한 선택 여부가 뭐 제일 중요해 보이고요. 그렇죠. 네. 돌려 말하거나 두리뭉실 말하면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노리라는 게 제일 정답이긴 해요. 그쵸. 왜냐하면 제가 늘 뭐 한 8종목 정도를 추천해 드리니까 이제 비중을 뭐 가치 쪽에 뭐 한 8 산업에서 뭐 한 2-3개 픽을 하고 또 이쪽에서 뭐 5개 픽을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하는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리시면 되고 만약에 S5와5로 말해라.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매달 성장주 투자 강의를 하고 성장주를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 방금 봤던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건 매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매매는 하루만 보는 게 아니고 한 달, 2달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매매로 본다면 건설주나 조선주가 지금 강하니까 지금 강하니까 4월 달에도 강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투자로 조금 더 길게 또는 그 긴 터닝 포인트가 4월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아직은 여태까지 주도주 라인들이 꺾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꺾였다라는 건 고점 대비 좀 조정을 받았지만 그 고점이 사상 최고점이냐 아니면 다시 전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수준의 고점이냐 해서 전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수준의 고점인데 그 반등이 뭐 빠르면 4월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좀 만약에 전략으로 나 2차 전지 크게 물렸는데 크게 물리신 분들은 크게 물렸다는 얘기는 손절매 분명히 하라 그래도 못할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좀 기다려보자. 근데 다만 이런 거죠. 나 이제 정 떨어졌어 2차 전지. 네. 그러면 반등 기다렸다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 떨어진 거 아니고 나는 뭐 전기차 아직 뭐 세계 사람들 다 타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쵸. 그리고 뭐 2차 전지 업체들이 안 만들고 완성차 업체들이 만들면 뭐 자동차 부품주가 왜 있냐 뭐 이런 거죠. 만도랑 뭐 SL이랑 한원 시스템 10조거든요. 아니 한원 시스템 같은 회사가 왜 있어요? 다 완성차 회사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결국은 부품주들이 시총이 큰 이유는 자동차 완성차 회사들이 다 못 만들기 때문이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뭐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의견에 저도 동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림이 크다면 정말 불안하다면 손절매 해야겠지만 좀 미래 가치를 믿었다면 갖고 가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투자 원칙상으로는 저거죠. 손절매는 또 다른 내용이다. 저는 뭐 2차 전지랑 상관없이 손절매는 언제든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물렸다고 손절매 하시지 마라. 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를 떠나서 보는 업종 중에서는 4월 달에는 OTT는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OTT와 더불어서 우주항공도 계속 또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OTT, 우주항공 뭐 이런 쪽들도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사실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전기차, 우주항공, OTT, 뭐 메타버스 막 굉장히 미래 4차 산업 관련된 것들이 많이 뜨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미래 언젠가는 다 이루어질 것들인데 제가 요즘 들으면서 든 생각 중 하나가 이게 다 같이 딱 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순서대로 아마 되는 흐름이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어떤 게 될 그렇죠. 것이고 그다음에 네. B가 될 것이고 네, 네, 요런 순서가 약간 주가랑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는 거는 사실 지금 사는 거면 오히려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 수 있을 그것도 것이고 맞죠. 그런 걸 좀 생각해야 될까요? 그거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뭐 다가올 미래가 가까울수록 당연히 더 주가 상승에는 탄력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독자 수 많은 유튜버에서 대선 관련주를 굳이 뭐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네. 그래도 대선 관련주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네. 대선은 내년이거든요. 근데 가장 3월달에 이슈가 됐었던 대선 관련 주에서 네. 뭐 여당의 대선 후보가 누구냐, 야당의 대선 후보가 누구냐보다 서울시장 후보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 전 의원 또는 오세훈 전 시장. 전 시장 두 분의 그 야당 단일화에서 누가 되는지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동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안철수 관련주는 급락이 나왔고 오세훈 관련주는 급등이 나왔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딱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대선 관련주랑 상관없이 서울시장인데 네. 눈앞에 있는 거죠. 그쵸. 진짜 큰 이벤트는 대선인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중에 진짜 큰 거는 뭐 우주항공 이런 게 제일 크겠죠. 근데 이제 우주를 우리가 간다면 뭐 비행기를 왜 타? 우주선을 타면 되지. 만두 터지겠는데. 아니 우주선 타면 되지 비행기를 왜 타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제일 클 텐데 과연 이제 제일 큰 거도 중요하지만 바로 앞에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사실은 2차 전지에 대한 약간의 확신이 있었어요. 아까도 제가 조금 확신 있게 말을 여러 번 해서 더 좀 무거운 마음 일단 반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저는 제 논리는 딱 그 논리였거든요. 멀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차는 사실은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우리 지금 타고 있으니까. 네네. 2차 전지가 뭐가 대단해요. 지금 시총이 무슨 탑10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주항공, 로봇, 메타버스보다 2차 전지를 굉장히 좋게 봤던 건 멀리 있지 않은 가까이에 있는 근데 아직도 성장성이 높은 이렇게 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간 그걸 절묘하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멀리 있지도 않지만 네. 너무 또 가깝게 와도 이게 주가는 사실은 제로가 안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오르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우주로 갈 수 있어?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제일지 모르지만. 뭐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또 특별하게 준비한 시간이 있죠. 네, 제가 네. 이제 뭐 산업의 업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매달 하면은 사실 비슷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매달 하기에 좀 부담스럽지 않은 것을 코너 속의 코너죠.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뭐 탑다운 방식으로 지수 또는 지수에 영향을 미친 이슈들 네. 또는 산업의 주가 흐름들 이런 건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매달 공부 왜냐면은 이 이론과 실전을 병행해야 돼요 주식은. 근데 이제 매일매일의 시황. 네. 오늘 지수 떨어졌네 올랐네. 뭐 오늘 뭐 2차 전지 떨어졌네 금융주 떨어졌네 올랐네 이것만 매일 보다간 사실 수박 겉핥기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공부를 좀 매달 하나씩 하고 싶은데 네. 오늘은 그래도 공부 중에 써있지만 실전 공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초 개념 잡기에 뭐 좋은 거 8가지를 제가 한번 갖고 와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8가지 여기 써있듯이 다 투자법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20년 이상 하면서 정말 많은 기법들이 있어요. 네. 거의 뭐 한 8,000가지 정도? 제가 팔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800가지라고 하려다가 왠지 800가지 적은 것 같아서 정말 많은 기법들이 있어요. 정말로. 네. 정말 전문가가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뭐 진짜 8,000가지는 있는데 저는 다 알아요. 왜냐면 누가 성공했다고 하면 다 들으니까. 네.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배웠구나 저렇게 배웠구나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알고 있는 기법 중에 제가 정말 해서 돈도 벌고 네. 제 원칙으로 삼았던 전략이 이 8가지를 대표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8가지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3박자 투자법인데요. 네. 절대 책 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작년 10월에 개정판이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제목이 3박자 투자법이었던 이유가 제가 8가지 전략 중에 이걸 제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주식 투자 분석을 할 때 지금 우리 이 앞에도 지금 카메라 아래 이게 산발이 삼각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삼각대 발이 하나 없으면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에서는 3가지 분석을 다 하자는 이게 투자 기법이에요. 그래서 3가지를 다 하는 거는 3가지가 뭔데 남들이 많이 하는 거. 예를 들어 증권사 매매 동향 제가 개인, 기관, 외국인은 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하고 여기서도 뭐 하지만 대신 무슨 키움증권 무슨 아까 교보증권 이런 거 오늘 처음 보여드렸고 저는 강연할 때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이에요. 저 정도의 전문가들만 하지 그리고 가르쳐줄 필요도 없고 네. 그럼 많은 사람이 하는 투자 기법이 뭐냐 했을 때 여기 있는 3가지예요.
네. 재무제표를 보거나 차트를 보거나 네.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다니거나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걸 하면 네. 나는 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를 다 하면은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투자를 아주 극단적으로 네. 100명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100명 중에 30명은 재무제표를 보고요. 30명은 증권사 리포트나 공시 같은 재료를 보고요. 30명은 차트를 본다고 해보세요. 그 10명은 아까 제가 했던 뭐 아주 잡스러운 여러 가지 기법을 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그 100명의 100가지를 배울 필요는 없고 적어도 차트, 재무제표, 정보, 분석하는 세 가지만 배워도 90명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보자는 개념이에요. 네. 특히 이론적으로는 가격과 가치가 다르다라는 데서 출발을 해요. 가격과 가치가 같으면 네. 재무제표만 봐도 돼요. 왜냐하면 가치평가를 하는 데는 재무제표가 유일한 분석 도구이기 때문에. 근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재무제표 말고도 있거든요. 오늘 어떤 재료가 나왔다거나. 네. 그래서 재료 분석을 해야 되고 또 가치는 재무제표에 나오지만 가격은 차트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가격을 등한시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가격으로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가치가 10,000원짜리를 사서 20,000원에 파는 게 아니고 가격이 10,000원짜리를 사서 20,000원에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의 변동성을 공부하기 위해서 차트, 그리고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그리고 가치에 다 나와 있지 않은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재료들, 정보 이 세 가지를 다 보자. 이게 삼박자 투자입니다. 그럼 삼박자 투자의 이제 오늘 8가지 모두 예를 하나씩 들어야 좀 이해가 빠르시니까 삼박자 투자가 적합한 업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게임주 그 데브시트주 말했잖아요. 그 제가 추천한 게 아니고 10배고 10배 온 거. 근데 게임주는 단점이 뭐라 그랬죠? 뭐 런칭 잘해서 해서 주가가 오르긴 하지만 재무제표는 당장 반영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분명히 게임주나 또는 OTT 관련 엔터주나 제약바이오주들은 재무제표가 딸려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재무제표는 괜찮긴 한데 차트가 정말 그냥 엉망인 차트들이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 그 모든 삼박자 분석을 통틀어서 제일 괜찮은 업종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꼽고 싶은 거죠. 그냥 반도체가 아니고. 그 이유는 그냥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재료 가치는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재료 가치가 워낙 강하니까. 삼성전자도 계속 강화시키고 있고, 실제 비메모리 반도체 자체가 메모리는 기업 용량의 그 반도체지만 비메모리는 그 전자제품 하나하나에 CPU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발전하겠죠. 얼마나 소형 가전이 많아지고 자동차에도 다 들어가야 될 것이고 뭐 로봇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비메모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진입을 하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안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애들도 비메모리 관련된 애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단순 메모리만 하는 애들보다 확실히 움직임이 좋고요. 그리고 실적도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2019년, 2020년, 2년 한 3개년치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중에 비메모리가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박자 투자법에 맞는 업종 공부하고 싶으면 비메모리 반도체 소부장들을 보면 야, 재무제표도 되게 좋은데 차트도 막 살아있고 기업 가치가 좋고 차트가 살아있는데 재료도 계속 나와. 이 회사는 비메모리랑 관련돼서 삼성이랑 뭐 어디랑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가총액 비교법인데요. 사실 주식을 그래도 조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데 초보자 분들은 워낙 이제 너무나 이게 기초 베이스가 없으시면 진짜 웃긴 내용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가까운 막 삼성 SDI를 한 주를 사면서 뭐 8만 원에 삼성전자도 한 주 사고 한 주씩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주를 사는 게 제가 한 주를 산 거를 뭐 비웃거나 웃긴 게 아니고요. 투자 금액으로 비중을 나눠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씩 사면은 예를 들어 500만 원 있으면 한 종목은 100만 원짜리 한 주 살 수 있지만 10만 원짜리 10주 사고 10,000만 원짜리 100주 사면 돼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못 하시고 그냥 한 주씩 사. 그러면 이건 포트폴리오 비중이 완전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주가와 주식수 곱하면 내 투자금인데 그냥 주가로만 투자한 거예요. 주식수 한 주씩만.
이 딱 똑같은 개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주가랑 시가총액 중에 주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아 삼성전자는 8만 원인데 뭐는 80만 원이고 뭐는 100만 원이고 뭐는 만 원이고 뭐 이런 실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삼성전자 예전에 뭐 150만 원이었는데 요즘 8만 원이면 뭐 왜 싸졌냐? 회사 망했어 뭐 이러면서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주식 수는 뭐 액면 분할이랄지 무상증자랄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주식 수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주가는 주식 수가 바뀌면서 액면 분할을 10분의 1로 하면 주가는 10분의 1 토막 나는 거고 무상증자를 1대1 무상증자를 하면 주식 수가 2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주가는 역시 권리락이 반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주가는 비교 대상이 전혀 아니다. 시가총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비교 대상은 역시 퍼도 아니에요. 왜냐면 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퍼가 10은 좋은 거고 100은 나쁜 거야.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퍼에는 어떤 개념만 있는 거예요. 주가하고 이익, 단기손익의 비교일 뿐이에요. 근데 회사를 평가할 때 단기손익으로만 평가하지 않거든요. 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단기손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PBR이라는 또 지표가 있죠. 네. PBR은 자산으로만 평가하죠. 네. 순자산으로만. 그렇죠. 근데 또 주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자산으로만 평가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SR은 또 매출액으로 평가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주가를 평가할 때 재무제표로만 평가하지도 않아요. 재무제표 없는 질적 분석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반영된 게 주가인데 주가도 주식수랑 또 비례해서 연동되니까 시가총액이 제일 큰 비교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네. 어떤 비교를 할 때 무조건 시가총액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네. 유일한 비교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 네. 시가총액이에요. 시가총액. A와 B를 비교할 때 퍼로 비교해서도 안 되고 뭐 PBR로 비교해서도 안 되고 시가총액으로 비교해라. 네. 그럼 시가총액을 비교할 때 뭐 A와 B를 아무나 하면 되냐? 아무나 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동종업종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이 있었을 때 네. 아모레퍼시픽이 2015년에 이제 굉장히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의 시총이 아모레퍼시픽이 LG생활건강보다 한 2배 정도 높았어요. 네. 근데 이게 2015년 고점을 찍고 뭐 그 이후에 한한령도 생기고 네. 좀 뭐 중국 애들도 좀 화장품을 좀 꽤나 만들고 하면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떨어졌죠. 근데 LG생활건강 주가 이렇게 좀 올랐어요. 차트가 완전히 달라요. 뭐 나중에 사후적인 얘기지만 분석으로는 LG생활건강은 생활용품 비중도 좀 높았고 뭐 그래서 였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어쨌든 팩트로는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떨어지고 LG생활건강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시총에 역전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네. 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얘기를 했냐면 화장품 관련주에서 시가총액 1위 위익이거든요. 근데 이제 역전이 되는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네. 역전되고서 몇 달 이상을 지켜내면 1위 기업이 그게 굳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굳어지고 심지어는 1위 기업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네. 계속 이렇게 벌어뜨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때 이제 LG생활건강과 네. 아모레퍼시픽의 시총이 비슷해졌고 역전됐고 그 이후에 LG생활건강은 확실히 위로 올라가고 아모레퍼시픽은 좀 내려가고 그런 게 이제 하나 있었고요. 가장 근래에서 얘는 넷마블하고 엔소프트를 들 수 있어요. 넷마블이 신규 상장됐을 때 네. 시가총액 1위였어요. 네. 넷마블이 1위였었고 엔소프트가 2위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신규 상장되고 나서 넷마블은 신규 상장 고점을 찍고 쭉 밀렸고 반대로 엔소프트는 뭐 리니지가 워낙 뭐 강성 팬들도 워낙 많고 인기가 수익성 높으니까 계속 오르고 네. 그래서 결국은 역시 어느 시점인가 엔소프트가 시가총액 2위에서 1위로 바뀔 때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한 번도 1등을 뺏기지 않고 쭉 올라갔고요. 그래서 동종업계에서 시가총액 1위와 2위가 바뀐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공부 잘하는 전교 1등과 2등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기가 쉽지 않은데 잘 안 바뀌죠. 네, 그죠. 그게 중요해요. 잘 안 바뀌는데 바뀌었다라는 건 그 업종에서 어떤 판세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 왜냐하면 절대 기준이 시가총액인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가 바뀌겠냐고요. 거의 바뀌는 건 바뀌겠죠, 없죠. 거의. 시가총액이 워낙 크니까. 근데 이제 비슷비슷하거나만 2배 차이 나는 애들이 딱 바뀌는 시점이 오면 그 바뀌는 건 좀 의미가 있으니까 동종업종에서 시가총액 1, 2위가 바뀌는 거를 자세히 봐라. 은행주도 마찬가지. 네. 은행주에서 예전에는 신한지주가 KB금융보다 시가총액이 큰 시절이 꽤 있었어요. 몇 년 유지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KB금융이 확실히 신한주주를 앞섰거든요. 네. 그리고서는 그 이후에 이제 뭐 전혀 변동 없이 유지가 되고 그래서 업종 1위, 2위의 시가총액 순위가 바뀔 확률이 높아지거나 실제 바뀌면 이게 계속 고착화되고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가는지 그게 추세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공부할 때 1, 2만 비교하면 되는데 이제 그 아랫단까지도 다 한 번에 보는 것도 좋죠. 근데 그건 여러 가지 손이 가는 작업이고 머리도 써야 되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1위, 2위를 좀 비교하는 1위, 2위.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형주 사는 게 좋아요, 소형주 사는 거 좋아요라는 걸 질문할 때가 많아요. 수익률은 뭐 소형주가 좋고. 네, 근데 이제 이 수익률이 소형주가 좋을 수도 있지만 이제 손해율로 보면 손해율이 클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변동성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형주는 무겁고 느리고 소형주는 빠르고 가볍고. 그래서 우리가 빠르고 가벼운 게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올라갈 때 위로 올라갈 때는 빨리 올라가서 좋지만 내려갈 때는 또 진짜 순식간에 내려가거든요. 제가 요즘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매주 등산 이제 하려고 결심해서 몇 번 했는데 올라가는 거랑 내려가는 건 정말 천지 차이더라고요. 어느 게 더 힘든 거야? 올라가는 게 힘들죠. 올라갈 때는 이제 가까운 청계산을 몇 번 갔는데 네. 올라갈 때는 한 3번 쉬어서 올라가요. 아. 한 1시간 반 뭐 이렇게 한 30분 한 번씩 쉬어야 돼요. 근데 내려올 때는 시간도 한 1시간 걸리랑 말랑 하고 금방 내려와요, 한 번도 안 쉬고 내려와요. 그래서 주식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올라갈 때는 정말 쉬었다 올라가고 엄청 힘든데 내려가는 건 순간인데 사실 주식 그래프 웬만한 거 보면 그렇거든요. 올라갈 때는 2, 3년 동안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6개월이면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는 거를 겁내는 분들은 사실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투자가 맞을 수도 있고 또는 초보자분들은 대형주가 좋다라는 건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선택의 오류를 낮추기 위해서예요. 시가총액 1위, 2위 정도만 보는 거는 한 전체 업종이 뭐 한 30개니까 100종목도 안 봐도 돼요. 그쵸. 근데 막 5천억짜리, 1,000억짜리까지 보려면 2,000종목을 다 봐야 되는데 볼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이제 선택 오류가 나오는 거죠.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감자되는 종목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시가총액 1위 기업은 그럴 확률이 아주 낮으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